안녕하십니까, 잭 PD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막 입히기 전까지 한번 편집하는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1탄을 보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은 이제 자막을 입히고 최종적으로 확대할 부분을 확대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자막 입히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근데 자막 입히는 거는 별다른 게 없고, 제가 드린 기본 자막 템플릿 있잖아요. 기본 자막 템플릿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자막 입히는 작업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오탈자나 혹은 틀린 글자를 체크하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되죠. 그래서 자막을 입히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막을 쉽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늘어뜨린 다음에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Alt 누른 채로 하나하나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자막을 편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린 기본 자막 템플릿에는 크기를 조절하는 그런 란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스펙터 창에서 퓨전 말고 비디오 탭 가가지고 이 줌 값으로 크기를 조절합니다. 좀 약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줌 값으로 크기를 좀 줄이고 포지션 값에 Y 값으로 좀 자막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글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폰트를 선택을 하셔도 되시겠죠. 자, 자막을 입힐 때는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 쓰기보다는 제가 말을 대본 없이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말을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자막을 쓰면 굉장히 좋겠죠. 대표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를 자막으로 입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나운서나 혹은 이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뭔가를 말하는데 이거를 총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자막을 입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고 보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그런 문맥 파악의 의미를 좀 소개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막을 입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뭔가 정보성을 전달하는 채널이거나 뭐 리뷰를 하는 채널들은 보통 말하는 것과 자막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말대로 듣게 되고, 그리고 자막은 총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자막을 입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을 하다가 이제 자막을 계속 입히잖아요. 근데 자막 같은 경우에는 쓰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뭔가 좀 트래픽 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컨트롤 S 저장 한 번씩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뭔가 약간 농담 삼아 약간 한마디를 했다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이 브릿지 영상을 넣었는데, 이 브릿지 영상 부분에 자막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줘야겠죠. 가지고 이 부분을 자르고,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죠. 백스페이스와 델리트를 구분하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델리트를 누르게 되면은 뒤에 영상들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앞에 있는 영상들이 부분적으로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자막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려면 백스페이스를 해야겠죠.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하면 뒷영상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현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I wish to be someone better. Help me with this comparison. Call me misty, mysterious, mysterious. Why am I not like her? Why is it hard on my own? Why am I not like her? No soul, why must the curtains come down? Why must the curtains now? Why am I not like her? In the end, I wish to be something special. In the end, I wish to be so much better. In the end, I wish to be me. 자, 이렇게 자막까지 모두 이렇게 입혔는데 자막을 입히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막을 입혔으면은 두 번째로는 효과를 넣거나 혹은 강조할 부분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리뷰 영상이잖아요. 리뷰 영상인데 리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이 일단 돋보여야 돼요.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면은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올 때는 제품에 조금 더 부각적으로 확대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코노바라고 테이프가 붙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앞에 보시면 해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이 부분은 뭔가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립을 자르고 특정 부분은 이렇게 줌 값을 인스펙터 창에 줌 값을 해서 좀 당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 값이랑 줌 값으로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제품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런 작업들을 후반에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축소하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강조를 한다고 하면 조명을 좀 강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 부분으로 가면은 자 해서 굉장히 재생을 하면은 광량이 너무 눈이 부실 정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클립을 또 자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줌값을 해서 다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부터 재생을 해보면 굉장히 광량이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느낌 있게 어쨌거나 이 영상은 시청자들한테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이므로 저보다는 제품이 좀 더 부각돼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좀 더 강조하는 영상이 많이 보여야겠죠. 그래서 제품을 좀 더 부각적으로 보이게 영상을 확대하는 게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효과를 만약에 다 입혔다는 가정하에 이제 여기서 영상이 끝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영상이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쪽에 음악을 보통 넣어주는데 음악을 넣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악을 제가 하나 이렇게 가져왔고 음악을 가져오는 방법은 오디오 어떻게 가져오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오디오는 딴 거 없어요. 이 V1, V2, V3가 비디오 1, 비디오 2, 비디오 3라는 이 라인을 뜻하는 건데 이 A1, A2, A3는 오디오 1, 오디오 2, 오디오 3입니다. 오디오를 V1, V2, V3에 갖다 놔봤자 아무리 해도 끌어나지지 않기 때문에 오디오 쪽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되죠.
자, 맨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음악을 트는데 처음에는 기본적인 음으로 표시가 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재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저만의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다면은 8초, 저는 앞에 보통 10초 정도 관련 없는 그런 뭐 날씨에 관련된 그런 영상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앞에 넣기도 하는데, 이 10초를 넣을 때 이 8초 부분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통해서 영상이 조금씩 음이 감소하는 그런 느낌을 여기 이 8초 부분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를 한번 클립을 누르면은 인스펙터 창 보시면은 클립 볼륨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볼륨 부분을 키프레임 한번 찍습니다. 그럼 여기 클립 부분에 키프레임 한번 찍히죠. 그리고 이 10초 부분이죠. 이 10초 부분에 다시 키프레임을 한번 찍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볼륨을 낮춰야겠죠. 마이너스 한 25에서 30 정도가 말하면서 듣기 좋은 그런 볼륨인 것 같아요. 이건 편집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마이너스 25 정도 하면은, 자, 말하면서 들으면, 안녕하십니까, 잭PD입니다. 제가 코노바 코리아라는 이 사진 촬영 장비 자, 이 정도인데 마이너스 25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서서히 계속 줄여 나가야 돼요. 듣기 좀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 제 예전 영상들을 보면은 음악 조절을 좀 못해가지고 말하는데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고 가면서 음을 계속 줄여 나갑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음을 줄여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특정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이렇게 음을 계속 줄여 나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이었던 이 0 부분에서 다음 키프레임까지는 마이너스 25까지 계속 줄여 나가지고 다음 키프레임까지는 마이너스 35까지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선 음이 아예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좀 음악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잘라가지고 뒤에 넣어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뒤에 넣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넣고, 뒷부분을, 이 부분이 끝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타임라인을 다시 확대해서 제가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거의 끝난 부분이 오늘 영상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0인 상태로 음악이 툭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시청자들이 아마 이어폰으로 듣다가 굉장히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45로 처음부터 서서히 음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5부터 다음 클립까지는 마이너스 25 정도 하면 서서히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고, 여기서는 아예 0인 상태로 시청자들한테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리뷰를 했고, 다빈치 강의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잭PD였습니다. 네,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보면은 로그 촬영본으로 지금 촬영이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로그로 촬영을 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럿을 넣습니다. 럿을 넣는 방법은 오른쪽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이제 툴박스 부분에 이펙트 부분 들어가시면 어드저스먼트 클립이 있어요. 이 어드저스먼트 클립을 누르고 이렇게 한번 눌러서 컬러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 어드저스먼트 클립이 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럿을 통해서 럿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럿이 이렇게 넣어졌어요. 근데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통해서 럿을 넣었기 때문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편집 과정들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확인해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로 이렇게 듣고 편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엔 항상 이어폰으로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쓰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 마이크인데 모노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스테레오로 좀 채널을 바꿔주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들은 모노 마이크로 할 건지 스테레오 마이크로 할 건지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오디오 부분에 클립 애트리뷰트 이걸 한 번에 드래그해서 클립 애트리뷰트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이 모노로 기본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 마이크로 녹음을 했는데 모노로 채널을 하나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한쪽만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노를 스테레오로 입력을 하고 한쪽 부분이 뮤트인 상태가 아니라 똑같이 채널 하나하나씩 좌우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어폰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왼쪽 오른쪽이 골고루 들리게 되는 거죠. 다른 제품이긴 한데 저는 검정색 버전으로 이미 하나 이렇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딜리버 탭에 가서 브라우즈, 그리고 포맷은 mp4, 그리고 오토매틱의 베스트, 그리고 add to render queue, 프레임 레이트 항상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불러오기 전에 프레임 레이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까지 해서 제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1탄, 2탄 해가지고 보시면은 최소한 제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를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피디였습니다.